볼게요. 저번에 공지했듯 그 기말은 6월 5일 월요일 지금으로부터 2주 뒤입니다. 그다음에 정규 수업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강의실에서 보고요. 그다음에 이론은 지난번에 2.7까지 나갔어가지고 2.8절부터 마지막까지 나갑니다. 2.8이 그 표본 분산의 미미 모분산이랑 똑같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절입니다. 그다음에 코드를 이제는 내야겠어요. 그래서 네, 몰아가지고 범위를 봤을 때 세 번째 홈워크 1번에서 4번 이 범위를 풀 수 있으면 됩니다. 배점은 대충 6분의 1로 잡아가지고 17%라고 했고요. 문제 유형은 딱 두 개입니다. 예상되는 출력 결과를 적거나 원하는 출력 결과를 얻기 위한 명령어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좀 여러분들의 선수 지식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선수 지식은 조금 구멍이 나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선형대수 팩트는 매트릭스 쿡북에서 필요한 거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호브 앤 크레이그 수리통계 저희 주교재에서 어펜딕스 C가 주요 분포들의 그 분포랑 평균 분산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R 기본 명령어는 이전에 치트시트로 올린 적이 있죠. 얘네들을 보시면 되겠고, 잠깐만. 얘네들을 드랍박스를 눌러보시면, 눌러보시면은 조금 지구한테 미안하지만 얘네들을 인쇄해서 드릴까 해요. 제가 좀 모아찍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좀 그 도수가 좋은 안경을 준비하십시오. 그 다음에 매트릭스 알제브라는 지금 매트릭스 쿡북 기준으로 6조, 그 다음에 7조. 그래서 디터미넌트랑 트레이스랑 트랜스포즈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관련된 키팩트들, 그 다음에 블락 매트릭스 연산 우리가 군데군데 쓰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실까 싶어서 5페이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험에 관련된 질문. 2.8절의 중간고사 부분 제외. 2.8절 어디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그 표본분산 그 부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아, 네. 그러면은 뭐 대세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부터 내죠. 또 질문? 네. 그 수요일 날 시험지 확인한다는데 꼭 와요. 아, 수요일 날은 출석 자유입니다. 시험지를 확인하고 싶은 학생만 오십시오. 또? 성적이 그 전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확인하고 오면 돼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모르면 그냥 비워놔 주세요. 자, 또? 네, 공부 안 했는데 치트시트 보고서 이게 맞추려고 노력하면 다 보이거든요. 네, 어쨌건 그러면 다음 공지를 할게요. 제가 지난 수업 시간 때 저도 약간 좀 헷갈리는 게 있었는데 좀 명확히 하자면은 맞다, 과제 3 성적이랑 풀이 떴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5월 29일에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은 제가 녹강 올린다는 거 확인하셨죠? 네, 29일엔 학교 안 오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17강의에서 제가 그 직교 행렬의 행렬식이 1이라고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1이랑 -1 모두 됩니다. 그 직교 행렬 중에 쉬운 예를 들면은 회전 변환 말고 대칭 변환이 있어요. 대칭 변환을 대응하는 거는 2x2 매트릭스에서는 1, 0, 0, -1 있거든요. 걔는 오소드건 매트릭스인데 다이어고널 디터미넌트가 1입니다. 그 다음에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이면은 이미의 메저러블 펑션 GH, 메저러블은 보통 아무 펑션의 추상화 정도로 생각해도 되니까 거의 이미의 변환 GH에 대해서 X를 변환하고 Y를 변환한 두 확률 변수도 독립이라는 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자명하게 썼어요. 그거 여러분도 그냥 쓰셔도 되는데 그 포멀 프루프를 한번 올려놨습니다. 한 5줄밖에 안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얘기할 게 뭐 있었지? 네, 그 숙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요렇게 써놓은 숙제 있죠. 어디 보자. 문제들에서 3.5.5 있죠. 요거 문항 보시면은 소문항이 A부터 D까지 있어요. 코드로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뭐라고 적었냐면은 PDF 등고선도는 코드로 그리지 말고 손으로 그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의도가 뭐였냐면은 A에서 D가 다 코드 문제거든요. 코드 그리지 말고 그냥 민이랑 코런스 매트릭스 주어졌을 때 그 등고선도의 개형을 손으로 그리라는 게 의도입니다. ABCD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럼 하실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숙제 관련된 질문 또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아이패드를 켤게요. 지난 시간에 흔적이 좀 보이죠? 자, 오늘의 목표는 스튜던트 정리를 마지막 막바지까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종강하기 전에 확률 말고 통계를 조금 맛볼 수 있는 내용을 조금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복습. 그 다음에 오늘 좀 필요한 거. 녹화되고 있나요? 되고 있겠죠? 왜? 지금 배우는 부분은 통계가 아닌 건가요? 보통 확률과 통계라고 하면은 뭐라 그러냐? 약간 이런 겁니다. 잠깐만. 1장이 보통 확률론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다음 2장, 3장이 분포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4장을 보통 4장, 6장을 통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5장이 뭐 이런 거 수량 같은 거 정의하는 거거든요. 얘도 다시 확률론 쪽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확률론은 보통 예를 들면은 x가 추상적으로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면은 이 확률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를 좀 증명하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통계 쪽은 뭐냐면은 P에서 어떤 랜덤 샘플을 x 1부터 xn까지 뽑았다고 하면은 이걸로부터 P에 대한 성질을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주로 탐구하는 게 주로 통계 단원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그 개념이랑 연결을 지어보면은 경우의 수, 그다음에 확률, 정의, 수학적 확률 이런 게 주로 확률 쪽이고요. 그다음에 모평균의 추정과 신뢰 구간이 주로 이 통계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데이터 분석을 하셔서 실제로 얻고자 하는 게 뭐 x랑 y의 관계를 주로 살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요 4단원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얘기를 하기 전에는 맛을 보기 전에는 이게 지금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되게 좀 피상적으로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은 좀 차이가 극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잠깐 다빌량 정규분포 성질 잠깐만 쓰고 갈게요. 자, 뮤가 알려지지 않은 비차원 벡터, 그 다음에 시그마는 D by D 매트릭스인데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까지는 되는 녀석. 자, 얘를 보면은 이제 이 녀석의 PDF랑 MGF가 생각나시려나요? 지금 생각이 당분간은 나야 돼. 자, 저 주요 성질이 뭐가 있었냐면은, 자, 만약에 시그마가 인버터블하면 3.5.1이죠?
자, 다별량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 벡터 자체를 지금 이 녀석은 표준화한 녀석이 제곱에 일반하죠. 그 녀석이 자유도 뒷자리 카이스큐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3.5.1이었고 3.5.2가 중요했죠. 자, x를 선형 변환하면 다시 뭘 따라요? 선형 변환에도 다시 노말을 따른다. 이게 되게 중요한 팩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이랑 베리언스는 그냥 노말을 따르지 않을 때도 똑같아요. A 시그마 A 트랜스포즈겠죠. 그 다음에 3.5.32. 자, x를 두 개의 서브 벡터로 갈랐을 때, 자, 둘이 독립이다의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였어요? 좋습니다. 네. 자, 이쪽 얘가 바로 임플라이 하는 게 x1과 x2의 공분산이 0이다죠. 근데 노말이 강력한 점은 공분산이 0이라는 것 자체가 둘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언제요? 얘네가 조인틀리 노말을 따를 때. 그 다음에 그 정리 번호로 적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소소하게 썼던 것들이 뭐냐면은 뭐 additivity 뭐였죠? 그 다음에 뭐였냐면은 각각이 독립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들을 다 더했어. 다시 독립이 된다. 이게 그 additiv이티였고요. 그 다음에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게 조인트 노말이면 조인트로 다 이 확률 벡터들이 조인트로 얘네 확률 벡터들의 조인트 PDF가 노말이면 각각의 마지막 PDF도 모두 노말인 거는 자명한데 각각의 마지널이 노말이라고 해서 얘네 조인트가 노말이냐? 이건 일반적으로 true가 아니라고 했죠. 자, 그런데 각각이 마지널이 노말인데 합쳐서 조인트리 노말이 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각각이 독립일 때. 자, 그거는 물론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잘 아리까리 하면은 각각이 마지널리 노말이고 각각이 독립이니까 모두의 조인트 PDF를 쓰실 수 있고 모두의 조인트 PDF를 잘 정리해 보면은 조인트 노말이라는 게 금방 유도가 됩니다. 자, 다음에 지울게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어떤 증명을 열심히 했느냐, 좀 줄이 길죠? 자, 그러니까 제가 사람 이름을 잘못 알았더라고요. 이게 라이언 고셋이 아니고 윌리엄 고셋입니다. 윌리엄 고셋께서 그 약간 부캐처럼 논문을 내실 때 그 회사의 그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스튜던트라는 예명으로 내신 정리가 스튜던트 정리입니다. 그래서 랜덤 샘플을 n개를 노말 뮤, 시그마 제곱에서 뽑았을 때 표본 평균의 성질과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의 성질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열심히 증명했던 게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이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거 우리가 조금 열심히 좀 라인을 길게 증명했었어요.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 목적지는 뭐냐면은 이 D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거 모평균의 신뢰 구간 할 때 좀 나오지 않아요? 그쵸? 네,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대충 그 모분산 자리에 표본분산 끼워 넣어가지고 대충 그 근사적으로 그 정규분포 신뢰 구간으로 대충 계산했는데 그 만약에 샘플이 노말에서 나왔다는 것이 가정이 되면은 이거는 그 어프록시메이션이 아니고 이그젝트하게 이게 요 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 분포를 따른다는 게 증명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스텝 B까지 했고요. 스텝 B를 하고 이제 스텝 C를 하면은 스텝 D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텝 C를 증명하겠습니다. 스텝 C. 보여야 되는 게 시그마 제곱분의 n 빼기 1 s 제곱이 카이 스퀘어 n 빼기 1. 어떤 분포가 카이 스퀘어 n 빼기 1을 따른다는 걸 보통 보이는 방식은 뭐냐면은 그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뭐가 있어가지고 이 녀석이 x 뭐식이 x에 대한 2차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걸 보통 보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약간 좀 트리키한 측면이 있어서 요걸 통째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노트대. 잠깐 S제곱이 뭐 있는지 반추해볼까요? n 빼기 1분의 1 서메이션 i1부터 n까지 xi 빼기 x파의 제곱이었죠? 요거 폼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잠깐만 요식부터 써봅시다.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뮤의 제곱. 자, 표본 평균을 뺀 것이 아니고 모호 평균을 뺐어요. 여기다가 그 괄호의 안에 x바를 넣었다가 뺍시다.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x바 더하기 x바 빼기 뮤 제곱. 그러면은 요 부분을 한 덩이로 보고 요 부분을 여기 한 덩이, 여기 한 덩이로 보면은 곱셈 공식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볼 수가 있겠죠. 서메이션 i를 n까지 xi 빼기 x파이 제곱 더하기 2배 서메이션 x i를 n까지 xi 빼기 x파 xi 빼기 x파 빼기 뮤 더하기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x바 빼기 뮤의 제곱. 자, 잠깐 정리해 볼까요? 맨 오른쪽 텀부터. 맨 오른쪽 텀은 안에가 i에 디펜드하지 않으니까 n 곱하기 x바 빼기 뮤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i에 디펜드하지 않는 상수잖아요. 지금 두 번째 텀 보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 그 다음에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x바. 자, 편차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0 되나요? 자, 얘네들 다 더한 게 n 곱하기 x바 자체죠. 그래서 얘가 0이 됩니다. 남는 거는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x바의 제곱 더하기 n 곱하기 x바 빼기 뮤의 제곱. 뭔가 평균에 대응하는 거를 이 괄호 안에서 더했다 빼가지고 중간에 크로스 프로덕트를 0으로 날리는 거를 옛날에 다른 거 하실 때도 한번 보신 적이 있죠. 상당히 많이 쓰는 테크닉입니다. 자, therefore, then 시그마 제곱분의 n 빼기 s 제곱이라는 녀석은 시그마 제곱분의 s 제곱이 요렇게럼 생겼으니까 n 빼기 1 캔슬 되고 양변에 시그마 제곱 나누면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x 바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잠깐만 요거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요걸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서 마음. 자, 여기의 양변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누면은 대충 비슷한 똑같은 텀이 뜨죠.
then 자,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xi 빼기 뮤의 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곱은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xi 빼기 xy 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분의 x바 빼기 뮤의 제곱인데 n을 분자에 곱한다는 건 사실 분모를 n으로 나누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녀석이 중간에 떴어. 우리가 분포를 알고 싶은 녀석이 지금 중간에 떴어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카이 스퀘어 n 빼기 1이냐가 지금 궁금한데 자, now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얘를 3번이라고 합시다. 우리의 관심 대상은 2번이긴 한데 자, 3번, 1번 먼저 살펴볼까요? 자, 1번 자, since xi 빼기 뮤가 xi가 노말 0, 노말 뮤 칸마 시그마 제곱 다르죠? 그래서 잠깐만 쏘리 since xi가 노말 뮤 칸마 시그마 제곱이므로 자 xi 빼기 뮤 시그마 제곱 못 따라요? 이거 미안 시그마 하나 빼고 스탠다드 노말이죠? 자, 그러면은 xi 빼기 뮤 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곱은 뭘 따라요? 네, 스탠다드 노말의 제곱은 카이스퀘어 1입니다. 자, 그리고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얘네들을 다 더했어. xi들 다 독립이죠. 자, 카이 제곱 1 따르는 확률 변수들을 다 싹 다 더했어. 그러면은 얘는 카이 제곱 뭐 따릅니까? n이죠? 애디티비티에 의해서. 자, 그래서 1번은 카이 제곱 n이야. 자, 얘는 카이 제곱 n. 다음에 3번. 자, 3번은 x바 빼기 뮤 제곱 나누기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요? x바가 지금 표본 평균의 분포가 뭐예요? 우리가 A에서 이미 증명을 했죠? A 표본 평균의 분포는 노말 뮤칸의 양변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자 by A by A에서 x는 노말 뮤 칸마 n분의 시그마 제곱인데 따라서 x바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은 뭐겠습니까? 표준 전개부 보겠죠? 왜 자꾸 카이를 쓰려고 그래? 자, 따라서 x바 빼기 뮤의 제곱 나누기 시그마 나누기 루트에는 카이 스퀘어 1을 따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올라갔을 때 위의 디컴포지션에서 세 번째 텀은 카이 스퀘어 1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녀석이 지금 S 제곱 이렇게 n 빼기 1분의 시그마 미안 우리가 원하는 텀인데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B에서 뭐였죠? B에서 자 B에서 보인 게 뭐냐면은
표본 평균이랑 표본 분산은 인디펜던트하다. 자, 그런데 다시 봐봐요. 밑에 거. 자, 2번 표본 분산에만 의존하는 텀. 3번 표본 평균에만 의존하는 텀이죠. 각자가 독립이 요 S제곱이랑 X4가 독립이므로 요 식 자체도 독립이겠죠? 자, 그래서 얘를 지금 U로 두면은 지금 상황이 이거예요. 지금 상황. 자, 뭔가 W라는 확률 변수가 U 더하기 V인데 지금 U 분포가 궁금한데 V가 카이 스퀘어 뭐 P이고 W가 카이 스퀘어 Q예요. 그 다음에 Q가 P보다 큰 상황이에요. 자, 팩트. 이면 제가 뭐 쓸 것 같아요? U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야 아다리가 맞죠? 그렇죠? 우리가 카이제곱의 가법상에서 알고 있는 건 U가 어떤 카이제곱 어떤 분포를 따르면은 잠깐만 이거 U랑 V랑 독립이야. 독립 카이제곱이면은 W 분포는 두 개의 자유도 더한 거 따르죠. 요게 팩트는 더한 게 아니라 더하고 하나는 자유도 몰라, 하나는 자유도 알아. 더한 녀석의 자유도를 알아. 그런 경우에 약간 나름 그러니까 자유도에 더하기가 된다면은 자유도에 빼기도 되겠냐는 게 질문인데 잠깐만요. Q 빼기 P. 자, 이게 성립합니다. 자, 증명은 그냥 양변의 MGF를 비교하면 됩니다. 자, 이 팩트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요 중간에 녀석이 모임을 알 수 있어요. n에서 1 뺐으니까 카이제곱 n 빼기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by the fact. n 빼기 1 s제곱라는 게 시그마 제곱은 카이제곱 n 빼기에 따른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을 지금 유도하기 위해서 그 스튜던트 정리에 A도 썼고 스테이트먼트 B도 썼어요. 자, 이제 D가 남았습니다. 혹시 T 분포의 정의 기억하시나요? 자, T 분포의 정의는 제가 아주 빨리 나갔지만 T 분포는 정의만 아시면 됩니다. 3.5 처음으로 올라가 봐. 분자가 스탠다드 노말, 분모가 카이 제곱 따르는 확률 변수를 자유도로 나누고 루트를 씌워. 둘이 독립이야. 그 경우에 그 스탠다드 노말 나누기 루트 카이 제곱 나누기 자유도 이 녀석을 어떤 확률 변수라고 두었을 때 그 확률 변수가 따르는 분포를 T distribution with 자유도 R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그냥 다시 내려와 봐요. 저거 참, 뽕 기억해 두세요. D.
자, x바 빼기 뮤 나누기 s 나누기 루트 n. 혹시 여기가 이렇게 보이시려나요? 자, x바 빼기 뮤 잠깐만. s 나누기 루트 n. 지금 얘한테 필요한 거는 분자 쪽을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루트 n분의 시그마로 한번 나눠봐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루트 n분의 시그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x바 빼기 뮤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자, 지금 위에 파트가 표준 정규분포 0,1 따르는 파트고요. 네, 분모를 봅시다. 시그마 날아가죠? 네, 루트 n 날아가죠? 자, 루트 s 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곱인데, 여기에다가 분자 분모를 한 번 더 만들어서 굳이 네, 굳이 합니다. 자, 분자 분모를 n 빼기 1을 나눠줍시다. 곱해줍시다. 자, 그러면은 얘를 잘 보면은 얘가 누굽니까? 노말 01. 아이고, 안 보이죠? 바이 A. 다음에 요 녀석이 카이 스퀘어 n 빼기 1 따르죠? 바이 C. 자, 그 다음에 얘네들 관계 어때요? 독립. IB. 이렇게 보면은 T분포의 정의에 만족하는 것 같나요? 그래서 이 녀석이 자유도 n 빼기 1짜리 T분포를 따른다. 아이디어 데피니션 오브 T분포. 증명 끝. 자,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자, 4.2절에서 오평균의 신뢰 구간 만들 때 쓸 겁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좀 뭐 길다면 길었을 3장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3장 재미없었죠? 3장 맞아요. 네. 3장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x가 어떤 확률 분포 p를 따른다고 할 때 x의 살짝 예를 들자면 평균과 분산, 그다음에 x의 어떤 변환의 분포,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일이었어요. 이제 사실 이 분포들을 탐구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자꾸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워낙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니까 얘기를 하자면은, 자, P에서 뭔가 샘플을 뽑았을 때 진짜로 퀘스천은 P가 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P가 뭔지를 알고 싶어요. 자, 챕터 4를 켭시다. 여기는
잠깐은 수학은 있고 수학이 좀 있어야 돼. 근데 여기부터는 조금 철학적으로 문제를 확 바꿀 거기 때문에 좀 한국어를 통해서 좀 우리가 하려는 그 문제 상황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저희 주교재의 이 번역판을 좀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제 마음대로 좀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기초 통계적 추론, 표본과 통계량부터. 그래서 지금부터 잠깐 저희가 할 거는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를 해야 이제 우리가 하려는 일을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좀 하고 나서 용어 정리를 하고 데피니션의 아주 향연이고요. 그다음에 진도 관계상 1학기 때는 하지 못하지만 2학기 때 조금 증명을 할 내용들의 결과만 미리 소개하겠습니다. 결과만 미리 소개하고, 그래서 남은 진도 동안 할 것은 조금의 계산입니다. 우리가 통계를 할 때 언제까지 표본 평균이랑 표본 분산만 계산할 거예요? 더 복잡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상황에 맞는 어떤 믿을 만한 그 자료 변환 방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읽을 거예요.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미리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궁금한 거 있죠.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은 화면에 나오지 않아요. 나는 한국어 책을 샀다. 많이 샀네. 네, 여러분, 한국어 책은 그 한국 지식계를 보존하는데 중요합니다. 이 책은 통계 교재들 중에서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책이고 두고두고 쓸모가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사실 수 있으면 사는 거를 저는 강추드립니다. 자, 번역 퀄리티도 좋고요. 자, 아무튼 2장에서는 이제 표본과 통계량의 개념을 설명했고요. 2.8에서 설명했었죠? 표본은 IID 샘플, 그러니까 IID를 뽑은 거를 보통 표본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그 다음에 통계량 이따가 다시 정의할 거고요. 그래서 4장에서는 신뢰 구간,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했었죠. 모평균의 신뢰 구간 같은 걸로 좀 익숙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통계 과목을 이번에 처음 들으시는 학생은 가설 검정이라는 말이 낯설 수 있습니다. 이게 추론의 가장 큰 양대 산맥입니다. 영어로는 신뢰 구간은 confidence interval이고, 가설 검정은 hypothesis, 가설이 hypothesis잖아요. 그 다음에 검정은 영어로 testing입니다. 내가 실제로 내가 믿는 어떤 명제를 얼마나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게 가설 검정입니다. 자, 그래서 전형적인 통계 문제에서는 즉 확률 변수 x의, 사실 정확히 말하면 분포죠. 확률 변수 x의 분포에 관심이 있으나 그 PDF나 PNF는 알려져 있지 않죠. 자, 여러분들의 음주량들의 분포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fx를 모르는 상황은 이제 두 가지 문제 중 하나로 좀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x를 여러분들의 수면 시간이라고 합시다. 수면 시간. 자, 이번 클래스에 일단 첫째로 이 사람들의 수면 시간의 PDF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실제 문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쪽에 가깝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수면 시간의 분포를 대충 좀 근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뭐 상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상위 1%의 그 수면 시간 아니면은 극단값이 어떻게 될지 그 정보를 뽑아가지고 뭐 상업적인 용도나 연구적인 용도로 쓸 건데, 그럴 경우에는
여러모로 봤을 때 fx의 형태가 알려져 있다고, pdf 형태가 알려져 있다고 가정하는 게 편하고요. 다만 이 모수 세타를 모른다고 두는 것이 조금 더 편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거는 수면 시간의 확률 분포를 전혀 모른다고 가정하는 게 1번이고요. 수면 시간의 확률 분포가 그래도 시간이니까 뭐 이렇게 감마, 알파, 베타를 따른다고 믿는데 알파랑 베타를 모른다라고 믿는 것이 2번으로 문제를 포뮬레이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황은 정말 추상적으로 보면은 이런 ABCD의 예를 ABCD의 예를 주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많은 교과서들이 일단은 이 문제가 쉽고요. 어떤 확률 변수가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는데 모수를 모르기 때문에 모수를 우리가 어떻게 맞힐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게 조금은 우리한테 쉬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통 아예 fx 분포가 알려지지 않은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x가 어떤 CDF F를 따르는 건데 F의 패밀리가 그냥 모노톤 인크리징 펑션 전체 패밀리인 겁니다. 그러면은 모노톤 인크리징 펑션 전체에서 우리의 옵저베이션을 가장 잘 어프로시메이트하는 이 F가 뭘지 생각만 해도 복잡하지 않나요? 네, 함수의 클래스가 너무 커요. 걔네들에 대해서 뭔가 다 일일이 사사지 뒤지는 거는 개념적으로도 어렵고 컴퓨터한테도 어렵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감마, 알파, 베타라고 두면은 우리가 찾는 어떤 분포, 이 x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최적의 분포를 찾는 문제가 마치 실수 알파와 베타에 대한 어떤 문제를 실수 2개짜리 문제를 푸는 거랑 비슷하게 문제가 확 줄어들거든요. 우리 이참 우리가 다변수 함수는 그래도 조금 다룰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깜냥보다 다를 만한 게 이제 주로 이 두 번째 상황입니다. 자, 1번에 관심 있다. 함수 해석학 대학원 가서 들으시면 이제 진짜 할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추상적 상황을 좀 문제를 추상화시켜서 이런 걸 우리가 관심 있습니다. x는 지수 분포를 따르는데 세타는 모른다. x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시행의 수는 알고 성공 확률은 모른다. 그 다음에 x는 감마 분포를 따르는데 모수를 모른다.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과 분산을 모른다. 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뭡니까? x가 노말 뮤, 시그마 제곱 따르는데 시그마 제곱은 알려진 형태에서 뮤에 대한 신뢰권을 구하는 게 우리 문제였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예제 수도 없이 만들 수 있어요. 2. 자, 제가 잠깐만 선형회귀 분석 예제를 조금 꺼내왔었죠? 자, 어떤 우리의 그 관찰치가 뭔가 x로 설명되는 x의 어떤 선형 변환을 주로 따른다라고 할 때 베타가 궁금할 때도 있어요. 그다음에 f. 갑자기 어려운 거 해서 미안해요. 자, f. 뉴럴 네트워크. 자, x1, y1부터 x 픽 n, yn까지 있어요. 여기서 자, xi는 그림이고요. 다음에 y는 자, 예를 들어서 개는 0, 고양이 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개, 고양이를 분류하는 문제는 어떻게 확률 가정을 하냐면요. 자, p x가 주어졌을 때 y가 1일 확률이 1 플러스 익스포넨셜 요 안에가 어디 보자. 이렇게 쓸까요? h 세타 x입니다. h 세타 x는 x와 세타에 의존하는 의존.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쉬운 게 x의 선형 변환이라서 이를테면은 x 트랜스포즈 세타가 가장 간단한 형태입니다. 자, 어쨌건 포인트는 넘파랑팅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적당히 좀 그 실수나 벡터, 세타, 모수를 도입해서 어떤 이 모수에 의존하는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모수를 추정하는 게 우리의 주요한 목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문제 상황들을 조금 말로 정리할게요. 자, 이러한 문제는 자, 세타가 사는 세상을 이제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B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모수 P는 어디서 삽니까? P는 0과 1 사이에 있죠? 성공 확률이니까. 그래서 그 P 개구간 0,1이 여기서는 오메가라는 세트에 대응되겠고요. 그 다음에 1번 예제에서는 지워서 미안해. 지수 분포 저기서 세타는 저게 감마 분포의 특수한 경우고 감마 분포는 모수가 모두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세타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타를 특정하지 않을 때 세타가 살 수 있는 세상을 보통 모수 공간이라고 부르고 그 녀석을 우리는 오메가라고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모수 공간 오메가에 대해서 세타가 오메가의 어떤 픽스드 포인트일 때 확률 변수 x가 세타가 고정된 어떤 PDF에서 뽑혔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PDF는 제가 맥락에 따라서 fx 세미콜론 x라고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PDF가 세타 x의 함수긴 한데 세타에 의존한다는 측면에서 세타를 아래천자로 집어넣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약간 이건 노테이션의 좀 남용이기는 한데 그 세타를 마치 조건부처럼 x 기본 세타라고 쓸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f를 여러 개 쓰면 헷갈리니까 그냥 저 자체를 pdf 언더바 세타 기본 오브 x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A 예제에서 모수 공간은 0보다 큰 세타들의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세타는 분포의 모수라고 합니다. 뭐 다른 예를 들어서 D의 경우에는 오메가가 뭐가 됩니까? 자, 별다른 제약이 없다면은 첫 번째 원소는 리얼에 살고 두 번째 원소는 0보다 큰 곳에 사는 즉 2디멘셔널 리얼 플레인에서 반쪽짜리 D 문제에서의 모수 공간입니다. 그래서 D번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뮤랑 시그마 제곱을 모두 모른다면 우리가 모르는 모수는 2차원 벡터가 되겠죠? 자, 우리가 분포 가정을 한다고 해도 세타는 대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타를 추정하고 싶습니다. 추정이라는 말은 통계에서는 이 추정이라는 말은 언제 추정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자료가 있을 때 자료로부터 세타를 근사한다라는 의미로 추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estimate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영어에서 estimate는 대충 근사값이 얼마냐 할 때 쓰잖아요. 근데 통계에서는 estimate라는 동사 자체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추정 과정에서 x가 따르는 그 미지의 분포, 미지의 모수에 대한 정보는 우리는 뭘로 좀 때려 맞힐 거냐면은 랜덤 샘플 뽑아가지고 할 거고요. 그래서 마치 마찰이 없는 그 평면을 물리학과에서 가정하듯이,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경제학 과목들에서 가정하듯이 우리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세팅으로 깔고 가는 게 관찰 개체들이 모두 우리가 관심 대상 확률 변수 x랑 동일한 분포를 따르고 그다음에 독립이라고 가정을 좀 할 겁니다. 이 가정이 센 가정인 건 알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릴렉스 됐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는 더 진보된 과목들에서 이것저것 다룹니다. 그래서 보통 관찰 개체 x부터 xn까지를 확률 변수로 볼 때는 이렇게 라지로 쓰고요. 내가 실제로 데이터셋을 얻어가지고 얘네가 3, 4, 5 이런 값을 찍혔어. 3, 4, 5 값이 찍혔을 때는 소문자로 이렇게 둘 겁니다. 자, 여기서 약간 플레인한 워딩으로 하는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이제 누가 그랬죠? 수학은 언어를 배우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도 언어 훈련을 조금 하겠습니다. 4.1.1 x1부터 xn까지의 확률 변수가 IID라는 건 이건 저번에 다룬 적이 있죠. 이 셋 랜덤 베리어블들이 미안합니다. 이 랜덤 베리어블들이 각각이 모두 서로 독립이고 분포가 모두 같으면 얘로 이루어진 이 세트를 우리는 랜덤 샘플, 한국어로는 확률 표본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확률 표본이라는 말이 주어지면은 IID 쓰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4.1.2 이것도 좀 중요한 정의입니다. 사람들이 통계량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는데 영어로 statistic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는데 그건 무엇을 지칭하는 거냐면요. 그냥 n개로 이루어진 n개의 샘플로 함수를 하나 만들면 이 샘플로부터 아웃풋을 대응하는 이 규칙 자체, 이 녀석을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x바라는 것도 x1부터 xn을 받아서 걔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을 곱하는 규칙이죠. 그것도 통계량이고요. 표본 분산, 그것도 x1부터 x1까지 xn을 받아가지고 편차 제곱해서 이렇게 n분의 1 곱하는 거죠. 표본 분산도 하나의 통계량입니다. 미디안 통계량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생각나는 게 없다. 그 다음에 공분산 행렬, 표본 공분산 행렬, 표본 상관계수 모두 통계량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샘플을 우리가 실제로 뽑았어요. 사람들의 수면 시간을 쟀어. n명의 수면 시간을 재서 실제로 통계량의 인풋으로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숫자가 하나 나왔어. 그러면 이 숫자는 이 통계량의 실현값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더 스타티스틱. 자, 다음에 데피니션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우리가 이 통계량을 만약에 이 PDF의 이 모수를 좀 근사하기 위한 용도로 t를 만들었어. 그러면은 이 통계량 t를 그때는 추정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t x1, xbar을 xn을 우리가 xbar하고 정의를 했잖아요. 얘도 통계량이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냥 x바를 계산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 x바가 모평균 뮤의 추정량이다 이런 말을 쓰고 싶을 때도 있죠. 통계량 x바는 x바를 모평균 뮤의 추정량으로 고려하자.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그 상식적인 언어에서는 주로 이런 말로 씁니다. 자, 통계량 미디안을 모평균 뮤의 추정량으로 고려해보자. 미디안이 모평균의 좋은 추정량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고려는 해볼 수 있죠. 네. 아니면은 상수 함수를 모평균 뮤의 추정량으로 고려해보자. 고려는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스타티스틱에 제가 실제로 샘플을 뽑아가지고 x바를 뭐 3.5로 얻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에스티메이터라는 말을 안 쓰고 에스티메이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통계학에서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면은 임의의 샘플이 주어졌을 때 샘플로부터 이거를 계산하는 이 규칙 자체를 지칭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트라는 말을 쓰면은 그 구체적인 숫자를 계산하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추정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게 하나의 유클리드 스페이스에서의 점이니까 점을 추정한다, 점을 추정한다는 의미에서 점 추정량, 점 추정치라고도 하고요. 자, 용어 공부하니까 좀 지루하죠? 자, 이제부터 조금 뎁스를 파보겠습니다. 혹시 이 추정량 정의 보셨을 때 추정량 자체는 별 정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포에서 어떤 모수가 있다고 하면 그 모수를 추정할 수 있는 규칙은 우리가 지금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게 없는 상태에서 일단 좋은 추정량은 뭘까? 특별한 성질을 만족시켜야 하는 추정량이 아니고 아무거나 다 추정량이 될 수 있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정량을 좋은 추정량으로 말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4평짜리 자취방도 자취방이지만 좋은 자취방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추정량을 우리가 선호할까요? 그 중에서 우리가 현재 지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추정량 하나를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지워. let PDF F 세타 X를 따르는 확률 분포에서 X1부터 Xn까지를 쫙 뽑았어요. 자, 여기서 내가 통계량 하나를 만들었어. 통계량이 unbiased estimator, 한국어로는 비편향 추정량이고 그 다음에 영어로 줄여서 UE입니다. 자, 어떤 통계량이 unbiased estimator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그러냐. 자, 이 t 자체가 뭔가 샘플을 뽑히기 전까지는 t 자체도 확률 변수일 거잖아요. 그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계산해 봤을 때 그때그때 리얼라이제이션마다 정확히 세타가 나오진 않겠지만 그 분포를 고려해가지고 expectation을 계산해봤을 때 true 파라미터 세타가 나오면 언제? true 세타가 뭐든지 상관없이 true 세타가 뭐든지 상관없이 이게 나오면은 우리는 이 규칙 t를 비편향 추정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분포에 상관없이 우리가 x의 기대값을 뮤라고 하면은 만약에 x1부터 xn이
IID로 EX IID면은 표본 평균은 모 평균의 비편향 추정량인 건 알죠? 2.8에서 우리가 증명했었어요. 그때 분포적 성질 하나도 안 썼죠? 그냥 IID라는 가정만 이용해서 유도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데피니션 이용해서 예를 들면은 X반은 모 평균의 비편향 추정량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죠? 이 n 빼기 1분의 1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xi 빼기 x 바제곱 즉 표본 분산의 expectation이 자, 우리가 그 x의 분포가 뭐든지 그 모르는 분포의 모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x1부터 xn까지를 이 x 랜덤 베리어블에서 IID로 뽑아주면 요 표본 분산은 분포가 뭐든지 상관없이 시그마가 트루 시그마 제곱이 1이든지 3이든지 5든지 상관없이 그 녀석의 expectation을 계산하면 늘 트루 시그마 제곱이 다시 뜨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그젠플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 자, 분모가 n-1짜리 버전은 각각 모의 비편향 추정량이에요. 모 평균과 모 분산의 비편향 추정량입니다. 다른 책을 보시면은 이 비편향이란 말 대신에 이렇게 불편 추정량이라는 말로도 좀 써 있어요. 이게 번역이 불편하다는 말로도 해석이 될 여지가 있어가지고 좀 해석 그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로는 바이어스가 보통 편향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라서 편향이 없다는 측면에서 unbiased estimator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좋은 추정량의 미덕이 비편향성만 있느냐? 자, 추정량이 미덕을 제가 저번에 판서로 몇 개 쓴 적 있죠? 그거를 조금 포멀하게 써봤습니다. 자, 좋은 추정량의 미덕은 자, 앞으로 자, x1부터 xn까지를 받아서 무언가를 내뱉는 규칙 자체를 세타 해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의 자체가 세타 햇이 지금 x 바가 들어있거나 세타 햇이 s 제곱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에 대응하는 세타는 뭐 모평균, 이때에 대응하는 세타는 뭐 모분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보세요. 좋은 추정량 세타 햇이 만족시키면 좋겠는 성질들로는 보통은 이런 4개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우리 4개로 합의를 보자 이런 건 아니고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것들을 선호하게 됐어요. 뭐야? 자, 첫 번째로 말했던 게 비편향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를 얘기하려면 좀 오장이 필요한데요. 수렴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근데 일단 소개만 하자면은 두 번째 개념은 일치성입니다. 세타 햇이 자, 지금 n은 그 표본 크기예요. 사람들의 우리가 뽑은 샘플의 수를 n이라고 했어요. n이라고 했을 때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그 세타 햇이라는 그 값 자체가 true 세타에 가까워진다는 게 보통 영어로는 컨시스턴시고 한국어로는 일치성이거든요. 물론 이 세타 햇이라는 거는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의 수렴이라는 걸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5장에서 다룰 거예요. 다음 학기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거 x바 샘플 표본 크기 무한대로 가면은 어디로 수렴한다는 거 알려져 있어요? 모평균율로 간다는 거 알려져 있어요. 그게 대소의 법칙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미덕이 점근 정기성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x바가 대충 n이 무한대로 가면 6,n분의 시그마 제곱 따른다는 게 중심 극한 정리죠.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모수에 대해서도 이 세타 해시 그리고 여기 0이 아니고 세타입니다. 세타 해시 대충 트루 세타 근처에서 좀 분포해 있으면 좋겠어요. 자, 물론 n이 무한대로 갈 때 근사적으로 분포해 있다는 이 뜻도 5장에서 좀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자, 정규분포에서는 미디안이랑 그 정규분포 뮤, 시그마 제곱에서는 미디안이랑 민 모두 뮤로 똑같죠. 그러면은 뮤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샘플 민이랑 샘플 미디안 모두 고려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더 좋을까? 모수 하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어느 게 더 좋냐라는 거를 보통 통계에서는 뭘로 비교하냐면은 그 추정량의 확률 변수로서의 베리언스를 좀 비교합니다. 베리언스는 어디다 써요? 신뢰 구간 구축할 때 쓰죠. 베리언스가 작다는 거는 같은 샘플로 신뢰 구간을 더 짧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신뢰 구간이 짧다는 거는 우리가 더 적은 샘플을 풀고서도 더 짧은 신뢰 구간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선호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추정량 세타 틸다랑 비교했을 때 세타 햇의 베리언스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작거나 같으면 우리는 efficient, 세타 햇이 efficient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여기까지 세타 햇 추정량으로서의 미덕을 얘기했으면 근데 아직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이제 빌드업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뭐 이런 좋은 성질들 알았어. 대체 내가 미지의 분포가 주어졌을 때 아니, 분포 패밀리는 주어졌고 모수를 모을 때 어떻게 추정량을 만들 수 있느냐? 언제까지 표본 평균에서만 놀 거야? 자,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시도해 볼 만한 방법들이 요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진도에서 자, 최대 가능조 추정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이게 계산이 쉬우면서 이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성질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장 먼저 다루고 나머지 방법들은 확률 통계 2에서 소개합니다. 자, 이 구경하고 끝내야지. 4.1점은 맥시멈 라이클리드 에스티메이션이고요. 교재에는 4.1절에서 교재의 4.1절은 이 최대 가능도 추정법을 상당히 짧게 얘기합니다. 한 제가 6장에 본격적으로 최대 가능도 추정법을 다루는 단원인데 6장의 내용을 조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한국어 번역은 맥시멈이 최대고요. 라이클리드가 가능도입니다. 에스티메이션은 추정법이에요. 그러면 뭔가 라이클리우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걔를 좀 최대화 시킬 것만 같죠? 그러면은 대체 라이클리우드가 뭐냐? 별거 없는데 관점만 다릅니다. 데피니션. 자, 우리가 이런 확률 변수나 리얼라이제이션 모아놓으면 보통 벡터로 지칭하잖아요. 다른 의도는 없고 n개의 샘플을 한꺼번에 쉽게 지칭하려고 x1부터 xn 리얼라이제이션을 스몰 벡터 x라고 하고 그다음에 x1부터 xn까지 이 뽑히기 전에 이 확률 변수들을 라지 x 볼드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 xi가 xi IID, PDF, F 세타 X의 실현값이라 하자. 한국어로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타가 사는 모수 공간도 같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자, 가능도 함수라는 거는 데피니션입니다. 뭐냐면 별거 없고요. 세타
파라미터 세타의 함수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함수냐면, 자, 이거 여긴 표기법입니다. 표기법. 세타의 함수니까 그냥 L 세타라고 우리가 지칭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데이터 X가 기분됐을 때 세타의 likelihood라고 쓸 건데, 자, 데피니션입니다. 뭐냐면 아는 별거 없어요. 그냥 세타가 true 파라미터로 기분됐을 때 이 리얼라이제이션 x1부터 xn까지를 관찰할 PDF 값 아니면 PMF 값. 즉 likelihood 펑션은 그냥 PMF를 x의 함수로만 보다가 잠깐 시선을 바꿔서 이거를 세타에 대한 함수로 보는 게 그냥 likelihood 펑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x1부터 xn까지 IID면 이 조인트 PDF가 각각의 샘플, 각각의 리얼라이제이션을 관찰할 확률의 1부터 n까지의 프로덕트로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리. 데이터 관찰했을 때 likelihood 펑션의 정의는 뭐다? 그냥 그 데이터의 PDF 값을 미지의 모수 세타의 함수로 본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아주 간단한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motivation of likelihood function. 자, 아직 100개의 샘플이 베르누이 분포에서 IID를 뽑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리고 실현값으로 100개를 뽑았는데 뭐가 각각의 수치는 지금 당장 필요 없고 100개를 더했을 때 0이 7개, 1이 93개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L 세타는 세타가 트루 파라이 때 베르누이 세타 트루 파라미터이고 x1부터 xn까지가 IID로 베르누이 세타일 때 x1부터 xn까지를 관찰하는 PMF 값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프로덕트 i는 1부터 100까지 자, 세타의 xi 1 빼기 세타 1 빼기 xi 이것만 쓰고 끝낼게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를 이렇게 쪼갤 수 있죠. 지수법칙에서 서메이션 i1부터 100까지 xi 1 빼기 세타 n 빼기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100이죠. 100까지 xi니까 즉 세타 93승 곱하기 1 빼기 세타의 7승. 자, 지금 이 녀석이 이 현재 상황에서 세타에 대한 likelihood 펑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 likelihood 펑션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